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자료 특강인데 이 강좌는 제가 인강 제공을 안 하고 좀 실강만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쓰는 요령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자소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가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첨삭한 거라서 완성본이긴 한데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쓴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자소서 쓸 때에는 한 개 학교를 첨삭을 할 겁니다. 지금 차이전 쓰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제일 길 거니까 그걸로 이제 타겟 잡으시면 되겠고, 뭐 부치전이나 서울치전이나 또는 전남치전 중에 하나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 학교 중에 하나 타겟을 잡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 3회 동안의 첨삭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쓰는 요령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첫 번째 딱 만나고 보면은 걸러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뭐 추가해야 될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래프트가 첨삭을 할 때 그때 방향성을 아마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 써 오셔야 됩니다. 자, 써 오시되 분량은 충분히 많게 적어도 괜찮아요. 뺄 것들은 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자라게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차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적을 게 없으면 일단 간단하게라도 나 이거 적고 싶다, 이거 적고 싶다 이렇게 적어 와야 할 얘기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 갖고 오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회차 때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게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세 번째 마지막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 보통 세 번째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가 빨리 끝나는 경우는 첫 번째 잘 써 오셨을 때. 그때는 세 번째 뭐 크게 볼 게 없지만 첫 번째에서 보통 어긋나게 적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빡세게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간은 대략 한 2주 정도씩 두고 지금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한 2주 정도 쓰신 다음에 그냥 갖고 오시고 또 첨삭하고 다시 2주 정도 뒤에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6월 말, 7월 중순까지는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적을 때 이거를 잘 나눠야 돼요. 그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되게 기본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쓰는 항목들이 보통 크게 한 3개 정도 항목을 보는 건데, 그 3개 항목을 어떻게 점수를 줄지를 조금마다 학교는 다르게는 해놨어요. 그러면 그 각각을 다 적어가지고 내가 점수를 잘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살아온 그런 과정을 적는 건데, 이 살아온 과정을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 이렇게 나누거든요. 또는 학업 활동과 학업 외 활동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지원 학교에 맞춰가지고 적는 거고요. 소위 자랑거리를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내 활동으로 적는 게 보통 성적을 많이 적죠. 또는 수상 경력이라든지 또 연구 경력이 학교 내에서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교수님 밑에서 내가 실험 생활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스터를 작성했거나 또는 논문의 저자로 들어갔다. 뭐 그런 것들은 교내 활동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인턴으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연구 활동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바이오 쪽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교회 활동이 되겠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잘 나눠 적어야 되고 자랑거리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소서에 자랑만 나열하지 마라. 근데 그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자랑을 이렇게 탁탁 한 줄로 적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어떤 것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랑거리를 최대한 많이 적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적, 동아리, 특기, 수상 경력, 연구 경력 이런 것도 적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입학 후 수학 계획이 보통 들어가거나 또는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경험칙들을 갖다 적으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 그럼 경험치 적는 것은 뒤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일단 수학 계획을 적을 때는 각 관련 학교의 커리큘럼을 일단은 좀 참조를 해 보셔야 되고, 또 그 학교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거기 갔을 때 그 전공 필수 과목도 있고 전공 선택 과목도 있잖아요. 근데 전공 필수 과목은 다 누구나 하는 거고, 전공 선택 과목에서 내가 이제 가려는 진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는지, 그런 것들이 뭐 학생들끼리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학회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학교 내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앞에서 적은 얘기들과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왜 이런 꿈을 갖게 되었는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내가 향후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학을 한다고 했을 때,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향후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투영이 되어서 적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획은 이제 약간은 뭐 소설처럼 적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부족함 없이 충분히 논리적이게 또 앞에서 한 내용과 이어지게 적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살아온 과정 이제 적어 나가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내 성격 형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적으라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학업 활동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걸 고등학교 과정 적으라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대학 과정만 적으라고 하거든요. 자, 또는 뭐 대학원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활동 이렇게 적게 돼 있죠. 자, 그 세 가지인데 어떤 분은 살아온 과정 적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구구절절한 자기의 그 스토리를 막 적어가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심파조로 적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어떤 간단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걸 담백하게 적고, 그에 대한 이제 느낀 점과 어떻게 그 의사라는 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뭐 그런 걸 적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적어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자, 그러면 그 아프면서 깨닫지 못했던 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대상이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오빠, 막 친구의 형,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본인 적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진짜 아파서. 그게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면은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닿는데 약간 피상적으로 적으면은 그냥 갖다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잘 녹아 들어가게끔 담백하게 적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지도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왜 의대를 가려고 하는가, 의전을 왜 선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타당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야기 끌어낼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공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보통 많아요. 자, 그런데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거를 동기로 끌어내기가 되게 마땅치가 않아요. 다행히 이제 내가 행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걸로 타겟을 잡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 의료봉사활동하고도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 또 자기는 전공자가 이 전공은 아니지만 의료 쪽에 가서 일을 했다든지, 또는 요즘 뭐 대학병원에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좀 풀어나기 쉬운데, 그거 지금 당장 만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어떤 친구는 제가 하도 없어가지고 당장 학회에 갔다 오라고 그랬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랑거리 잘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 봉사, 활동,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파트들이 다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뭐 나는 성적장학금 4년 내내 받았다. 좋아요. 그래서 뭐 상을 받았다. 좋아요. 나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전공은 되게 잘했다. 내가 생화학이라는 거를 못했는데, 그거를 뭐 중간부터는 엄청 잘해가지고 잘하게 됐다. 뭐 하여튼 뭔가 만들어야 돼, 그건. 그리고 봉사활동은 뭐 어떤 거든 상관은 없지만 느낀 점 분이 나와야 되고요. 자, 활동 연구는 성과가 있으면 역시 좋지만 없으면 활동했던 내역이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라고 그러면은 논문이란지 포스터에 내가 저자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의료 특허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내 이름이 들어간 무언가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참여한 거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참여한 거의 수준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뭔가 레터를 써달라고 하시든 아니면 학교에 뭔가 기록이 남아있든 그거를 증빙으로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 보통 적는 분들은 없는데 적으면은 극복한 사례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아오는 과정 이렇게 적어내는 과정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라고 단정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얘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수학 계획인데요. 자, 학교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야죠. 그 학교가 어떤 의사상 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만 학교에서 수업하고 3년차부터는 실습인데 다 병원에서 일하는 건데 그거를 3학년 4학년 때까지 막 열심히 공부하겠다 해버리면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하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열심히 전공 과목 들어가지만 3년차부터는 그래도 실습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다음 학습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내가 뭐 학점 몇 점 이상 받겠다는 것도 좋고, 또는 내가 등수 몇 등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또는 어떤 연구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겠다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자, 대외 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해보고 적으셔야 돼요. 특히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다면 그 학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과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탐방하는 시간을 갖게 되긴 하겠죠. 그죠?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거 중심으로 적으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 첨삭을 이제 진행하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30분 정도 제가 첨삭해 드릴 건데,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보통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강은 제가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실강으로만 쭉 진행할 거고, 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또는 영상으로 보는 분 계실 텐데, 첨삭은 우리가 줌이나 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요일에 하는 걸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